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 고2 수원 제2강 지수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잘 돼 있어야 이 이후의 과정들이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의 범위에서 수치계상의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수가 확장되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이 지수 법칙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수 법칙의 외형적인 형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곱하면 지수가 더하고, 곱하고, 각각을 곱하고, 그리고 나눌 때는 n과 n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라고 배웠던 것이 중학교 때서부터 배우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수에 관한 성질이고 지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확장이 됨에 따라 이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면 이 mn이 pq가 x, y가 각각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달리 했느냐? 보통 mn을 정수로서 표현을 많이 하고 x, y를 실수로서 표현을 많이 하는 어떤 표기법의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 전부 다 mn으로 나타내면 이 식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수의 확장과 이 표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조건입니다. 이 미세 조건. 미세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 미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연수를 배웠을 때는 미치의 값은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정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밑이 0만 아니면 된다. 유리수 영역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미치 조건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수의 확장에서 다른 건 학생들이 다 금방 잘 알고 정리 잘 됩니다. 근데 이 지수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지수가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밑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am의 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n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냈었는데 이제는 정수 이상의 수가 확장이 되고 나서는 mn의 대소관계 관계없이 무조건 m-n의 형태의 꼴로 다 나타납니다. 이미 중학교에서도 학교와 학원생들이 많이 다뤄주는 내용이긴 한데 a의 0제곱이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과 같다 라는 것만 정리되어 있다면 이거 하나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좀 전에 같았으면 a의 5-3제곱분의 1 해서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가진다면 그냥 뺀다는 거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는 이외의 식은 다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도 거듭제곱을 유리수로 지수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a에 대한 거듭제곱의 꼴을 유리수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도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편하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표현법이 흔히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수 확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한 구조의 거듭제곱 꼴이지만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이런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수를 유리수로 나타내 보면 훨씬 간결하게 나타납니다. 2, 3, 4 다 곱합니다. 24분의 또 어떤 값이든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꼴이라면 항상 소수의 거듭제곱 꼴로 나타내는 것이 편하다고 했죠.
3분의 2의 3제곱 그러면 24분의 3 하겠네. 지수법칙에 따라서 밑이 동일하니까 다 더합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24니까 최종적으로 따라서 구하는 답은 47이 될 거예요. 자, 2번을 봅니다. 똑같아요.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낸 것을 유리수의 꼴로 나타낸다.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2겠죠? (6분의 3)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2의 제곱 2분의 1 제곱 b의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지수법칙 다시 돌아갑니다.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고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주고 이런 등의 지수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은 사실은 나누면 바로 되는데 우리는 첫 시간이니까 자, 나눴으니까 a는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됩니다. 밑이 같은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고 나누면 지수를 빼주고 동일하게 b도 지수를 더해주고 빼주고 2의 0제곱은 1이니까 무시 a의 통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6분의 1 b도 통분하게 되면 6분의 5, 6분의 4 자, 이게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가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유리지수의 꼴로 나타내지 않고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의 꼴이 되겠죠. 자, 문제 3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수의 확장에서 초기에 이 문제를 틀리는 사례가 곧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풀이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끼리 먼저 곱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지수를 확인을 해서 먼저 이 상태로 만들어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이 값은 틀리고 이 값이 맞다고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지수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올 때는 정수는 지수의 조건이 민만 0이 아니기만 하면 됐지만 유리수와 실수 영역으로 확장이 될 때는 지수가 반드시 양수였다.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1번 방식으로 풀이할 때는 밑이 음수 상태를 유지하고 계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수의 확장의 조건에 맞지를 않다는 거죠. 반드시 2번 방식으로 먼저 밑을 양수로 만들고 그리고 유리수 지수에 대한 지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지수가 유리수이지만 곱셈 공식 합차 적용하면 되겠죠? 마치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그와 준해서 한다면 4분의 1의 전체 제곱, 4분의 2제곱, 2분의 1제곱 한 번 더 적용합니다. 연속적으로 합차 공식 2번 적용한 겁니다. 문제 5번. 기본적인 접근법 중에 하나가 직접 못 구할 때는 일단 제곱의 꼴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직접 모른다면 이것의 제곱의 꼴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 값은 3. 제곱권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 중에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1보다 클 때는 음수는 나오지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루트 3이 문제 6번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항의 순서를 좀 바꾸면 이 항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곱셈 공식으로 나타나겠죠? 왜? A가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으로 파악을 한다면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3분의 2제곱. 두 번째 시도 순서를 이 항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겠고 이 전체에 대한 3분의 2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개합니다. 주어진 조건, 여기에 두 세트가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 10이 될 겁니다. 문제 7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분모 분자를 2x제곱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2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게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관계입니다. 곱해주면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를 더해야 되겠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이에요. 즉 2의 0제곱이고 1이 됩니다. 대박입니다. 분분수의 처리 요령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분분수를 두고 있는 분모 분자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해줍니다. 3이겠죠? 3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최종적으로 8번입니다. 문제를 풀 때 무엇을 구하는가, 이 형태가 어떻게 나오겠는가를 생각하면 쉬워요. 이 문제는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제도 잘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기했다시피 27, 80이랑 각각 3의 세제곱, 3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거듭제곱인 꼴은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든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줘야 돼요. 이미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라면 이 형태가 잡히기가 쉬워요. 양변에 각각 x분의 1제곱을 한다면 3의 3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들이 잡혀 나가게 되겠죠.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니까 밑은 같고 이 형태가 뺄셈이 되기 위해서는 변변을 나눠주면 될 겁니다. (400) 5분의 45는 9분의 1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잘 되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이 양방향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문제 9번 대소비교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한눈에 띄지 않는 것은 밑을 통일시키든지 지수를 통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3, 4, 6이니까 이것의 최소 공배수 12죠? 12제곱권으로 다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4가 곱했으니까 여기도 4제곱하면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5의 4제곱, 10의 세제곱, 20의 제곱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대소비교는 누가 제일 큰 값이에요?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수의 확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다?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지수 그 자체가 아니라 미치의 조건이 달라진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수에서는 밑조건에 제한이 없다. 정수로 확장되어질 때는 밑 AB가 0만 아니면 된다. 그런데 유리수와 실수로 확장이 되게 되면 반드시 밑 AB가 전부 양
신경을 써야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로그의 뜻과 성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